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25일 시행한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아래에 요 소방도시기호에 대한 요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가번은 우리 가스계통의 그 헤드의 그 도시기호죠. 그래서 요놈은 분말이나 아니면 할로겐 아니면 탄산가스 헤드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 요 나번도 마찬가지로 가스 계통에 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밸브인데, 이건 선택 밸브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다는 수계 소화 설비, 옥내나 스프링, 물분무 등에 설치하는 펌프의 흡입축에 주로 설치하죠. 여곽인데 이건 Y형 스트레이너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그 U형 스트레이너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요 라는 배관의 그 말단 부분을 마감 처리하는 거죠. 요거는 맹프렌즈를 의미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요 혼합가스죠. 혼합가스의 요 연소 상한계하고 연소 하한계 값을 갖다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상한계 하한계는 르 샤트리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요 성분 가스의 연소 상한 하한은 혼합가스의 농도 있죠. V. 요놈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연소 상한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연소 상한계는 V라는 것은 혼합가스의 전체 농도예요. 자, 혼합가스. 요 공기는 혼합가스의 그 연소가스가 아니니까, 가연성 가스가 아니니까, 요 가연성 가스에 대한 그 전체 부피 농도죠. 그래서 계산하면 전부 30%가 되는 거죠. 자, 성분가스의 연소 상한가, 수소는 연소 상한, UFL이 연소 상한 값이죠. 그래서 연소 상한계 75%분의 조성 농도가 5%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죠. 메탄은 상한값이 15%, 그 다음에 성분 조성 농도가 10%죠. 세 번째는 프로판, 9.5죠. 농도는 여기 5%죠. 아세톤, 상한계 13%, 조성 농도는 10%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연소 상한계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79가 나와요. 그래서 연소 하한계 값도 똑같아요. 전체 가연성 가스의 그 부피 퍼센트는 30%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소의 연소 하한값 4%죠. 조성 농도는 똑같이 5죠. 그 다음에 메탄 하한값 5%죠. 그래서 5분의 조성 농도 그대로 10%. 프로판 하한계값 2.1, 조성 농도 똑같이 5%죠. 아세톤 하한계값이 2.5죠. 조성 농도 10%가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이 하한계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그 3.11%가 나오죠. 그래서 연소 상한계, 연소 하한계 값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연소 가능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연소 가스의 요 총 합계가 몇 프로예요? 30%죠. 총 합계가 30%니까 지금 연소 범위는 3.11에서 14.79%죠. 이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연소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소 가능 여부는 혼합가스, 연소가스의 총 합계가 30%이므로 이는 연소 범위 3.11에서 14.79% 밖에 있기 때문에 연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포소화 설비에서 요 배액 밸브의 그 설치 목적하고 설치 위치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액 밸브는요, 좀 심하게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여기다 개폐 밸브를 하나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약제를 갖다가 다 방사하고 나면 여기에 소화약제 그 액이 남아있겠죠. 이 남은 액을 갖다가 배출해줘야 배관 부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소화약제를 갖다가 방출 후에 배관 안에 있는 요 액을 갖다가 배출해주기 위해서 요 배액 밸브를 설치하는 거고, 설치 위치는 이 배관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내용. 다음 4번 가죠. 자, 이 4번은 관로망에서 요 Q1하고 Q2의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은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배관의 호칭은 25mm인데 실제 내경은 27m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호칭 25mm요 90도 엘보는 등가 길이, 직관의 길이로 환산하면 1m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A 지점에서 요 D 지점으로 배관이 분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다시 또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그 유량을 우리가 Q1이라고 했고요. 이쪽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을 우리가 Q2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로망에서 항상 이쪽으로 가는 배관 마찰 손실을 P1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배관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을 델타 P2라고 했을 때, 요 관로망에서 꼭 여러분 요거, 이쪽 배관으로 흐르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델타 P1하고 이쪽 배관으로 흐르는 배관 마찰 손실 압력 델타 P2는 서로 같다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쪽 배관으로 흐르는 물의 마찰 손실 압력은 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6.053 곱하기 10의 4승, 요건 상수죠. 자, 유량 Q1은 그대로 1.85승. 자, 배관 조도가 C의 1.385죠. 자, 배관 내경은 여러분이 여기 주어져 있죠. 27mm. 자, 27mm에 4.87승이죠. 자, 여기에다가 배관 길이를 곱하면 마찰 손실 압력이 되죠. 이쪽 배관의 압력, 길이는 여기 3m 있죠? 3m 더하기 10m 더하기 2m. 그 다음에 여기 배관 부속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배관 부속은 여기 90도 엘보가 들어가죠. 여기 90도 엘보. 여기도 90도 엘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90도 엘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직관의 길이 3m, 10m, 2m. 그 다음에 90도 엘보 두 개를 직관 길이로 환산하면 한 개가 1m니까 2m가 되니까 총 얼마가 되냐? 15에 17m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17m를 곱해주면 1번 쪽으로 흐르는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쪽으로 흐르는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똑같아요. 6.053 곱하기 10의 4승. 여기 유량은 Q2죠. Q2의 1.85승. C의 1.85. 배관 마찬가지로 27mm죠. 요거의 4.87. 자, 배관의 길이는 이쪽은 여기 6m하고 10m, 여기 7m에서 총 23m죠. 23m에다가 여기 90도 엘보 두 개, 한 개당 1m씩이니까 두 개면 2m.
해서 2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2번 쪽으로 가는 그 직관의 길이 이게 25m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거는 서로 똑같은 거는 삭제를 해버리는 게 편하죠. 여기 6.053하고 10의 4승 이쪽에도 똑같죠. 같이 없애주면 되죠. 자, C의 1.85도 서로 같으니까 이거 서로 지워버리면 되죠. 27에 4.87승 서로 같으니까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 왼쪽 오른쪽 같은 거 소거를 하면은 여기가 17에 Q1에 1.85승이 되는 거고 이쪽은 25에 Q2에 1.85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지수가 지금 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1로 간주하면 돼요. 즉 Q1이 1일 때 Q2는 얼마가 되겠느냐, 요 비율을 여러분이 알면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Q1이 1일 때 Q1이 1이면 여긴 17이 되는 거죠. 즉 17에 곱하기 1에 1.85승 이건 1이 되는 거죠. 자, 25에 Q2에 1.85승 요 전체는 요거는 1에 1.85승은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Q2에 1.85승은 17 나누기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다 여기 1.85승분의 1 이런 걸 곱해주면 서로 없어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1.85승분의 1을 해주면 돼요. 똑같이. 자, 그럼 여기 1.85 없어지니까 Q2에 그대로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승은 뭐 하나하나 똑같은 거죠. 자, 요놈은 25분의 17에 1.8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공학계산기로 누르면 Q2 값을 여러분이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Q2 값 계산을 하면은 0.8118이 나오는 거죠. 즉 Q1이 1이면 Q2는 0.818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유량이 200L per 분이죠. 요게 이쪽으로 1이 가는 거고 이쪽으로 0.818이 가는 거죠. 0.8118. 자, 그러면 Q1은 총 200 중에 200이 들어오는 중에 전체는 1 플러스 0.8118이죠.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Q1을 계산하면 110.39 리터 퍼 분이 요 1번 쪽으로 흐르는 배관의 유량 Q1이 되는 거죠. Q2는 쉽죠. 그냥 200에서 1번 쪽으로 흐르는 유량 110.39를 빼주면 가장 간단하죠. 89.61이 나오죠. 아니면 Q1과 같이 똑같이 Q2도 비율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1 플러스 0.8118분의 0.81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번 같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기되는 지점에서 합치는 지점까지의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은 같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재현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어진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연기층하고 공기층의 높이의 차이는 3m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화재실 온도 707도, 외부 공기의 온도는 27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
연기의 평균 분자량 29. 화재실하고 실외의 기압은 똑같이 1기압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자, 중력과 속도는 9.8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물음 1번은 연기의 그 유출 속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기의 유출 속도 구하는 공식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S, 연기의 그 유출 속도, S라는 것은 스모그의 약자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2G에다가 델타 H, 즉 공기하고 연기층의 높이 차이예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스모그니까 연기의 비중량분의 공기의 비중량 마이너스 1. 이 공식만 여러분이 꼭 암기하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있죠. PV는 N분의 WRT죠. 여기서 요 W 킬로그램 나누기 부피 세제곱미터죠.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비중량이죠. 요 놈은 RT분의 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공기의 비중량 PM을 RT로 나눠주면 되죠. 자, 연기의 비중량도 마찬가지예요. RT분의 PM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여기 RA죠. 공기의 비중량은 PM 나누기 RT죠. 그래서 P는 압력이니까 조건에 화재실하고 실내 다 1기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는 1기압. 다음 분자량, 공기의 분자량은 조건에 28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8.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니까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외부 공기의 온도 27도 더하면 여러분이 공기의 비중량 값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연기의 비중량도 똑같아요. 감마 S는 화재실 그 압력도 1기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연기의 그 평균 분자량 29, 기체상수 0.082, 273에다가 화재실의 온도 707도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연기의 비중량 값 여러분이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루트 2에다가 중력과 속도는 9.8이죠. 요 연기층하고 공기층의 그 높이 차이 여기 3m라고 주어져 있죠. 자, 주어진 값 요 연기의 비중량 0.3609죠. 공기의 그 비중량 1.1382 마이너스 1 해서 여러분이 연기의 그 속도를 그 계산하면 11.25m/s가 연기의 그 유출 속도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외부 공기의 그 풍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외부의 공기의 풍속 VA는 루트 여기가 A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비중량분의 연기의 비중량 여기에다가 연기 유출 속도 곱하면 공기의 그 외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루트에다가 자, 공기의 그 비중량 1.138이죠. 연기의 비중량 0.3609. 여기에다가 연기의 유출 속도 11.25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외부 풍속이 여기 6.33m/s가 외부 풍속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그 3번은 자연 재현 방식 중에서 여러분이 그놈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지붕 위에다는 뭐를 설치했느냐?
여기 배풍기를 설치했다는 거죠. 여기 공기 유입되는 유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연기를 갖다가 배출하는 거죠. 이게 몇 종 기계재현이냐? 이게 3종. 예, 제3종 기계재현 방식이죠. 그래서 제3종 기계재현 방식 이렇게 써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재현 방식 3가지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자연재현하고 스모그 타워 재현, 예, 기계재현 방식 이 3가지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음 5번은 배출기의 요 최소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기의 동력은 풍량, 예, 세제곱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예, 미리미리 AQ.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요거를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예, 6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효율, 여기에다가 전달 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배출기의 그 최소 동력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조건에 보면은 바닥 면적이 지금 300m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풍량이, 요놈은 바닥 면적이 요 A가 400제곱미터 요 미만일 경우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씩 배출해 줘야 되죠. 이게 바로 기준 배출량이에요. 그럼 지금 바닥 면적이 300제곱이죠. 그래서 기준이 1제곱미터당 1분에 1세제곱미터씩 배출을 해주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미터의 제곱 서로 없어지니까 300세제곱퍼 분이 배출량이 되는 거죠. 소요 배출량. 자, 그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풍량, 배풍량은 300. 전압은 여기 70mm AQ. 자, 요거를 102로 나눠주고, 60으로 나눠주고, 효율은 여기 6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6. 그 다음에 전달 계수는 여기 10% 여유율.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요 동력 계산하면 여기 6.29kW죠. 그래서 이 배출기의 최소 소요 동력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다음 물음 6번 가죠. 자, 물음 6번은 할로겐 화합물 그 소화 약제 요 구비 조건을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할로겐 화합물 구비 조건은요, 첫 번째가 이 ODP예요. 오존 파괴 지수가 낮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가 낮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요 GWP, 요거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죠. 요것도 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세 번째부터는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건을 갖다가 소유를 하면 굉장히 그 보유세를 많이 내죠. 그래서 요거의 그 좋은 암기 방법은요,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유가 독, 이렇게 여러분 머리 글자. 그래서 소는 여기 소화 능력이 우수할 것에서 이 소자. 그러면 유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요 경제적일 것 있죠. 그래서 유자. 근데 가는 가격이 적당해야 되죠. 그래서 가자. 또 여기 독자. 독성이 작을 것에서 독이죠. 그래서 소유가 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유가 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잊어먹지 않겠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최상층의 이 방수구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냐. 이거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이죠. 자, 그러면 그 설치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 자동차가 와서 이 연결 송수구에다 호수 연결해서 펌프가 그 가압을 해주는 거죠. 가압을 해서 그 최상층의 그 방수 압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70m 이상은 높기 때문에 가압 송수장치를 별도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 자동차가 공급되는 수압력만으로는 규격 방수압 0.35MPa 이상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 송수장치 펌프를 설치하라는 거죠. 자,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조가 여기 있으면 물이 이 정도 차 있겠죠. 자, 여기다 펌프를 설치하면 수원의 수위가 이 펌프의 설치 위치보다 이렇게 높게 있으면은 공동현상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공계가 아니라 여기에다 뭐를 설치해요? 압력계를 설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수직 회전축 펌프, 요 임펠러를, 이 펌프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죠. 여기다 설치하는데 이게 잠기는 거예요, 임펠러가 이 수조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저런 걸 우리가 수직 회전축 펌프라고 하는 거죠. 물음 3번은 해당 층에 요 방수구가 6개일 경우에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봤죠. 자,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면은 무조건 3개 이하이더라도 2,400 리터 퍼 분으로 하죠. 자, 4개가 될 경우, 방수구가 4개. 여기는 2,400에다가 1개가 늘어났으니까 800만 증가가 되는 거고, 5개 이상일 경우, 여기는 2,400에다가 플러스 800만 해주면 돼요. 자,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요거 절반이죠. 2분의 1이에요. 여기는 1200에다가 800.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에다 800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800이 아니고 400이죠. 요것도 800이 아닌 400. 요것도 1200에다가 400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은 지금 여기 6개니까 최대 2개만 더한 2400에다가 800이 아니고 1600이죠. 그것도 잘못 썼네요. 1600이죠. 800이니까 하나 더 늘어나서 1600. 그래서 계산하면 40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되는 거죠. 물음 그 4번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요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 암기하셔야 되고, 그러면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층이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층에 요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11층 이상의 부분에 요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스프링클러 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은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요 펌프의 토출량, 계단식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3개 이하는 기본이에요. 3개 이하는
기본이 분당 2,400리터죠. 그다음에 여기 한 개가 늘어난 4개일 경우에는 기본 2,400에다가 800은 더하면 되고, 5개 이상은 기본 2,400에다가 800, 2개가 더 늘어난 양 1,600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단식 아파트는 다 2,400의 절반 1,200, 그다음에 여기 800의 절반 400이 되는 거죠. 1,200에다 마찬가지로 400 곱하기 2 해서 딱 절반 2,000리터 퍼 분 이상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바닥 면적이 여기 350제곱, 거실을 위한, 거실의 피난을 위한 요 경유 거실이죠. 거실은 기준 배출량의 1.5배를 해주는 거죠. 자, 흡입측 풍도 속에 요 풍속이 15m/s 이하. 이럴 경우 흡입측의 덕트의 최소 폭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조건에 덕트의 높이 제한은 600m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천장이 있겠죠. 여기에 대부분 뭐가 있어요? 텍스가 들어가죠. 마감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가 이 높이 제한이 600mm라는 것은 이 덕트하고 이 천장 사이 이 높이가 아무리 높게 해봐야 600mm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덕트를 설치하는 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단면적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덕트의 단면적, 요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폭을, 여러분이 W, 이 높이를 H라고 가정을 하면 요 단면적은 폭에다가 요 높이를 곱하면 단면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덕트폭, 요 W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높이는 나와 있죠. 600m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H는 0.6m예요.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이 폭은 단면적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요 H로 나눠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단면적만 알면 폭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풍량 Q는 여기 바닥 면적이 350제곱이죠. 요 앞에서도 풀었지만 4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 풍량이 1제곱미터당 1분 동안 1세제곱미터를 배출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경유거실이라고 했으니까 1.5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지금 525 세제곱퍼 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풍량이라는 것은 풍속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한 거죠. 그럼 단면적이라는 것은 풍량을 풍속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흡입측의 풍속은 지금 15m/s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풍속이 단위가 m/s니까 요 분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요것도 세크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525 나누기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왔느냐? 8.75가 나오는 거죠. 세제곱퍼 세크가
바로 그 풍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단면적 그대로 A 대입하면 되겠죠. 8.75를 여기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높이 제한은 0.6m. 그리고 여기 지금 폭을 단위가 밀이죠. 여기 1000배를 해주면 되겠죠. 1m는 1000mm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972.22mm가 바로 최대로 할 수 있는 요 폭이 최소로 할 수 있는 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8번 같은 거는 여러분이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